안녕하세요, 스윗입니다. 2025년도 첫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. 벌써 25년도가 찾아왔어요. 다들 2024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2025년도 계획은 다들 세우셨나요? 저는 막 파워 제이는 아니지만 또 어느 정도 계획이 있어야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 플래너를 작성을 하는 편이에요. 제가 작년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아르디움의 플래너를 정착을 했어요. 근데 이게 제가 올해 캐나다에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됐는데 이게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. 그래서 올해 12월 달부터 검색을 막 해서 찾아보는데 아르디움이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, 여기서. 그래서 올해 또 이 스몰 사이즈는 색깔이 4가지가 더 나왔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진짜 사고 싶은데 구하지 못해서 한국 돌아가기 전까지 쓸 플래너로 무지에서 이거 플래너를 구매를 했습니다, 올해는. 이 무지의 플래너로 시작을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것도 양식 보시면 이렇게 내부에 타임 트래커, 타임 스케줄로 돼 있어요. 그래서 가기 전까지는 이 친구를 좀 잘 써보지 않을까 싶네요. 이거 설명을 안 드렸다. 다이소에서 이거 팔거든요. 그래서 이거 들고 다니는 플래너에 한 장씩 붙여가지고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 플래너에 옮겨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주간 플래너. 주간 플래너는 제가 작년에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저도 쓰고 무료로 나눔을 해드렸었는데요. 제가 올해는 캐나다 워홀에 와 있기도 하고 이 노트북 상태가 이렇게 많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혹시나 작년에 제가 만든 플래너를 잘 쓰시고 혹시 기다리시는 분이 있으시면 어떡하지? 라는 생각을 조금을 했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마침 또 제 플래너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의욕이 활활 타올라가지고 다시 2025 플래너를 제작을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2025년도 플래너에서 아주 조금 업그레이드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24년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서 25년도 계획을 함께 세워보면 어떨까 합니다. 그래서 이제 플래너 사용법은 2024년도 영상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타임 스케줄 형태로 된 주간 플래너인데요. 다른 10분 단위로 구성된 그런 타임 스케줄이 아니고 30분 단위로 가로형으로 작성을 할 수 있고 먼슬리와 연동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진 그 미니멀한 그런 플래너입니다. 일주일을 한눈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추가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? 첫 번째는 하이퍼링크가 적용이 됐습니다, 여러분. 지금 하이퍼링크 적용된 거 보여드리면 2025년 표지가 있고요. 넘어가서 계획표에서 여기를 누르면 이얼리 플랜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각 먼슬리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. 먼슬리에서 주간을 누르면 주간 플래너로 이동을 하고 다시 이걸 누르면 먼슬리로 돌아가는 그렇게 그리고 이렇게 다음 달로 먼슬리로만으로도 이동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 먼슬리 화면에서 이 위쪽을 누르면 계획을 볼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. 그래서 이렇게 하시다가 자주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페이지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. 이거는 동일하고요. 여기서도 이렇게 누르면 먼슬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하이퍼링크를 만들었어요. 그래서 먼슬리와 위클리를 조금 더 쉽게 이동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2024년도를 회고할 수 있는 페이지와 2025년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페이지를 추가를 했어요. 저한테는 2024년도는 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난 한 해였어요. 그래서 올해를 어떻게 살았나 이제 연말이 돼서 점검을 해보려고 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제가 그 신년 계획을 안 세웠어요. 제가 올해는 빅 이벤트가 워홀이었어가지고 워홀에 관련된 목표 이런 거는 세웠었는데 올 한 해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. 그래서 항상 플래너를 작성을 하는데 이 연간 계획을 안 세웠다라는 게 너무 쇼크인 거예요, 저한테는. 그래서 이 한 해를 좀 되돌아보고 이제 올해부터는 작년의 계획들을 좀 점검을 하고 그걸 보완해서 내년에 계획을 세워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회고와
계획을 세우는 그런 페이지를 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아직 새해 계획을 안 세우셨다면 지금 함께 좀 새해 계획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보이시나요? 저는 이렇게 작성을 해서 왔는데요. 일단 2024년도를 돌아보는 페이지를 보시면 올해를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하는 그런 항목인데요. 저에게 올해 가장 큰 키워드는 캐나다 워홀이었던 것 같아요. 이 워홀을 옴으로써 일어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첫 번째 키워드는 캐나다 워홀을 적었고요. 그리고 두 번째 낭만. 제가 밴쿠버로 와 있는데요. 제가 살면서 올 한 해 낭만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살면서. 그만큼 낭만 있는 곳이기도 했고 많이 말할수록 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세요? 상황 자체가 좀 이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거를 고민을 하던 시기였어서 더 그런 일들이 더 영향을 받아서 많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. 어찌됐든 올 한 해 정리할 수 있는 키워드는 낭만이 빠질 수 없을 것 같아서 두 번째 키워드로 낭만을 적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 성장이라고 적었는데요. 제가 혼자 이 캐나다에 오게 되면서 새로 경험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. 새로 해본 일도 있었고 새로 먹어본 것도 많았고 그냥 새로운 사람들과 있었고 좀 다양한 감정들도 많이 느꼈고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좀 내면이 많이 성장했다라고 그냥 혼자 좀 느껴집니다. 그래서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작성을 했어요. 그리고 올해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잘한 일과 아쉬운 일을 적는 칸을 만들었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 이제 목표를 쓰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것들이 이뤘는지 어떤 부분을 못 이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적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적지 않았었으니까 잘한 일에는 좀 도전을 많이 한 거,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한 거. 사실 여기에 혼자 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한 도전이었고 레주메 드랍이라던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귄다던가 그런 경험들이 그걸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, 유튜브를 꾸준히 한 것. 생각보다 이게 영상 편집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돼요. 그래서 이제 좀 꾸준히 하기가 쉽지 않았었는데 꾸준히 했다라는 거 자체만으로도 좀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일단은 꾸준히 해서 유튜브가 1000명이 구독자 1000명이 넘기도 했고요. 유튜브를 함으로써 생긴 인연들과 그런 기회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제 20대 중에 가장 좀 특별한 1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한테는 좀 특별했던 그 1년을 좀 영상으로나마 기록을 할 수 있었어서 잘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낭만을 즐긴 것. 저는 원래는 그렇게 좀 여유로운 성격이 되지를 못해가지고 좀 여유 있는 그런 일상들을 놓치고 사는 편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만난 그런 많은 인연들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부분 되게 삶을 즐길 줄 아는 그런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올해 되게 그런 일상을 즐긴 추억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그런 낭만적인 추억이 가득했다는 거 그런 것도 잘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쉬운 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, 에너지 관리를 잘 하지 못한 것. 제가 올 한 해 되게 새로운 환경에서 지냈기 때문에 당연히 에너지 관리를 잘 할 수 없는 환경이기는 했지만 에너지를 좀 여름에 좀 몰빵을 해가지고 제가 일도 많이 했고 많이 놀기도 했고 편집도 하고 근데 또 심지어 이 해가 길어서 잠도 제대로 못 잤고 이제 활동 시간이 되게 길었어요. 여행 계획도 짜야 됐고 여행도 다녀오고 해서 되게 한 몇 개월에 좀 제 에너지를 몰빵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여행 다녀오고 나서 사람이 확 처지더라고요. 그래서 에너지가 확 이렇게 방전이 되니까 회복이 되질 않더라고요. 뭔가 너무 시간을 허비하게 됐더라고요. 이제 에너지 관리를 못한 게 올해 좀 아쉬운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건강관리를 잘 하지 못한 것. 스트레칭도 잘 안 하고 운동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제가 또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정말 많이 먹었어요. 그래서 덕분에 살도 많이 쪘고 체력도 되게 많이 낮아졌다라고 많이 느껴져가지고 그것도 되게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, 제가 영어 공부를 하러 이제 이곳에 오기는 했는데 뭐 조금은 늘었겠죠. 근데 영어 공부를 꾸준히 했으면 훨씬 많이 늘을 수 있었을 환경인데
제가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하지 못했던 점, 그런 것도 좀 아쉬운 것 같고요. 네 번째, 물건을 정말 많이 잃어버렸습니다. 원래도 좀 이렇게 제 물건을 잘 잃어버리는 성격이고 좀 칠칠 맞고, 그런데 제가 올해 여기 와서 되게 생각보다 다양한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어요.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어떻게 해야겠는 거예요. 올해 좀 되게 강력하게 느꼈습니다. 이 산만한 거를 좀 노력해서 고쳐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25년도 계획을 세워보자면, 일단은 내년에 어떤 한 해를 보내고 싶은가,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, 이 주제 칸에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. I know what I want 이라고 적었습니다. 이 문장을 왜 적었냐면, 제가 이제 젤라또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저희가 항상 하는 멘트가 있어요. You can try two samples 라고 한단 말이죠. 2가지만 테스트 해보실 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, 보통 저 같으면은 무조건 테스트 해본단 말이에요. 근데 어떤 손님들 중에서 2가지만 테스트 해보실 수 있어요 라고 멘트를 날렸을 때 I know what I want 이라고 얘기하는데,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. I know what I want. 나는 내가 뭘 원하는지 알아 라고 하는 거잖아요.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. 그래서 저는 올해 타이틀로 I know what I want 을 적었습니다. 보통 새해 계획하면 만다라트가 되게 유행을 하잖아요. 너무 많으면 또 제가 또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딱 6개만 적기로 했어요. 첫 번째는 에너지 관리예요. 제가 아까 아쉬웠던 점에서 말씀드렸지만, 저 작년에 에너지 관리를 너무 실패를 했기 때문에 같은 에너지를 좀 이렇게 쭉 12달을 보내보자 하는 마인드로 좀 에너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, 첫 번째, 습관 만들기. 꾸준히 해야 하는 그런 항목들에서 에너지를 줄이려면 루틴화를 시키면 에너지를 많이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에너지를 조금 덜 들이고 꾸준히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플래너 잘 작성하기. 항상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, 그때 항상 스케줄러를 좀 잘 작성하지 못한 때였어요. 뭔가 해야 할 일들에 치여서 뭔가를 제대로 못 해내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 저는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거든요. 눈으로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보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게 있는데, 이 플래너를 작성하지 않으니까 머리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뭔가 해야 될 것들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내 머리가 나 자신을 좀 가스라이팅 시켜가지고 해야 될 게 이만큼인데 이만큼 있는 것처럼 막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그거 자체로 또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성향인 것 같아요. 그래서 플래너가 제 머리를 좀 비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 관리 두 번째 적었고, 세 번째, 우선순위와 기준 정하는 거. 제가 올해 여름에 또 특히 느낀 거였는데, 놀기도 해야겠고 돈도 벌어야겠고 취미 생활도 해야겠고 편집도 해야겠고 이런 게 막 몰리다 보니까 제가 한 번에 소진을 했고, 좀 기준을 정해서 좀 이렇게 분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보내고 싶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뚜렷한 사람 되기. 첫 번째, 추구미 찾기. 요새 이제 유행하는 단어잖아요. 추구미. 저한테 어울리는 옷, 뭐 그런 스타일, 이런 것들을 잘 아는 편이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옷을 항상 사도 입을 게 없고 한 번 사도 막 오래 입지 못하고 이런 스타일이란 말이죠. 올해는 저한테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좀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는 독서예요. 독서. 제가 작년부터 독서를 시작을 해서 책을 읽다 보니까 새로운 지식을 통해서 또 다양한 지식을 얻고 어느 정도의 생각도 좀 정리가 되고 주관이 좀 생기는 것 같고,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독서를 꾸준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. 세 번째, 새로운 활동하기. 제가 올해 새로운 활동을 많이 하면서 저에 대해 되게 잘 알게 되더라고요.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적었고, 그리고 네 번째, 기록 열심히 하기. 올해는 특히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조금 모아볼 수 있는 그런 기록을 해보려고 해요. 사실 너 뭐 좋아해? 라고 물어보면은 잘 모르겠어요.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좀 이런 거를 수집해 놓다 보면은 내년에는 나는 이런 거 좋아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는 좀 좋아하는 것들을 좀
수집을 해보려고 합니다. 세 번째, 정신머리 챙기기인데요. 첫 번째, 일단 내년은 최대한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보려고 해요. 물건 항상 제자리에 놓는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급하게 하지 않기. 급한 상황이 되면 일단은 대충 막 때려 넣고 일단은 막 처리해 이런 느낌으로 하다 보니까 꼭 놓치는 것들이 있고 이랬어서 좀 급하게 무언가를 진행하지 않고 침착하게 무언가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꼭 필요한 물건만 사기 그리고 정리하기인데요. 잡동사니들이 저를 좀 산만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살 때 좀 신중히 사고 비울 거는 비워내고 꼭 필요한 것만 남기는 그런 습관을 좀 들여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네 번째, 한국에서 낭만 찾기인데요. 제가 올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밴쿠버 어울을 하면서 느꼈던 그런 낭만들 딱 이 1년에서 끝내고 싶지 않고 한국에서 그런 것들을 좀 유지해가면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첫 번째, 낭만 플레이스 찾기. 밴쿠버에서 거기만 가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장소들이 있었어요, 저한테는. 그래서 그런 플레이스 하나 정도 우리 집 주변에서 찾아보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, 이벤트를 소소하게라도 챙겨가면서 사는 것. 그리고 세 번째, 3달 정도마다 한 번씩 여행을 가는 것. 그런 일상들을 좀 챙기면서 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작성을 해봤어요. 그리고 영어. 조금 늘기는 했지만 영어는 사실 꾸준히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. 이곳에서는 말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괜찮은데 제가 한국에 돌아가면은 사실 말할 기회가 많이 없다 보니까 좀 그나마 생겼던 자신감조차 잃어버릴 것 같아서 뭔가 영어를 쓸 수 있는 그 환경을 좀 세팅을 하고 싶어요. 그리고 두 번째,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계속 찾아보려고 합니다. 만약에 좋은 방법이 있다면 또 공유를 해드릴게요.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, 건강관리인데요.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운동, 취미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. 제가 또 취미 부자인데요. 이렇게 새로운 걸 배우는 걸 좋아해요. 그래서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취미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물 하루에 1리터 이상 먹기. 2리터는 좀 과한 것 같고요. 1리터 정도는 꾸준히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물을 정말 잘 안 먹어요. 그래서 물 많이 먹기. 이렇게까지 제가 2025년 계획으로 작성을 했어요. 너무 많지 않지만 이 정도는 1년 동안 좀 노력해서 할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아서 이렇게까지가 제 25년도의 계획인데요. 여러분들 혹시 계획을 아직 세우지 않으셨다면 이 플래너까지 작성 안 하셔도 되니까 이 페이지만이라도 작성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올 한 해도 제 다이어리 잘 써주셨으면 좋겠고 좀 잘 쓰고 계시다면 좀 피드백 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그 블로그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다음에 만들 때 보완을 해서 오겠습니다. 그러면 2025년 다 같이 좋은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잘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.